네, 안녕하세요. 스마트모형 대표 서동욱입니다. 자, 오늘 볼 리뷰는 위에 제품입니다. 사실 리뷰를 예전에 했을 거예요. 오래전에 했을 건데, 요 제품은 한 적이 없어요. 요거는 이제 버전이 감옥식 버전이라, 근데 사실은 뭐 감옥식 버전이나 전에 그 리얼 우드 버전이나 뭐 사실 뭐 그 제품 구조상의 차이는 없기 때문에 뭐 거기서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동영상이 또 저 밑에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을 다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지금 판매하는 영상을 만들고 있는 이 시점에 제가 좀 추가한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설명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볼 제품은 위에 SVD입니다. 드라군오프 저격총입니다. 가스식이고요. 이미 전에 실제 우드식, 실제 그 진짜 리얼 우드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했었는데 그때 가격은 굉장히 비쌌죠. 몇백만 원 정도 했었던 제품이었고, 사실 걔나 얘나 뭐 제품 특성상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제품은 바디도 전체가 스틸이었고, 네, 그 다음에 핸드가드라든가 스톡도 진짜 우드였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선 총을 보여드리면, 자 이게 한 번에 안 들어갈 거예요. 네, 이렇게 제가 지금 팔이 아파서 팔을 제대로 편하게 못 써요. 굉장하죠. 지금 사실 소형기가 안 껴져 있는 상태예요. 칼라파트로 대용되어 있어서 소형기가 안 껴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더 길 겁니다. 이게 실제로 한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길 거고요. 지금 보시면 요게 이제 감옥식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진짜 목재가 아니라 감옥이라는 건 가짜 목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로 만든 목재. 여기도 감옥식. 그래서 보시면 목재처럼 보이지만 영상에는 실제로는 그냥 플라스틱입니다. 강화 플라스틱에 무늬를 목재처럼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전에하고 좀 다른 게 여기 바디가 원래 전에는 여기 스틸이었는데 바디가 스틸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바디에서 붙진 않습니다. 바디는 알루미늄 합금이고 이제 하부에 부속 있죠. 이런 부속들이라든가 트리거 울이라든가 탄창, 그 다음에 셀렉터, 그 다음에 이 커버, 그 분해 레바, 그 다음에 커버 이런 것들 스틸이고요. 이런 거 가스 압 조절기 이런 것들 스틸이고 나머지 것들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영값한 버전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값한 버전이 아니라 영값한 버전. 근데 사실 뭐 그냥 싼 맛에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진짜 어찌 보면 스포츠 버전 뭐 이런 건데 뭐 사실 모르는 사이에 보면 그런가 보다 합니다. 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지금 빠져 있는 게 하나 있죠. 여기 빠져 있는 게 바로 스코프입니다. 이 전용 스코프가 있어야 이게 또 드라군오프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빠지면 끝이죠. 그래서 요번에만 이 영상 보시고 또 사장님 왜 이번에는 스코프가 없어요? 전용 스코프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요번에만 재고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재고 개수를 맞춰서 짜잔 예, PSO-1 전용 스코프를 필수 옵션으로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쪽에 이렇게 장착하는 거죠. 그래서 전용 스코프 발광도 됩니다. 예,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PSO-1 이 스코프는 전용 스코프는 그 실제로 실물보다 레플리카가 훨씬 더 선명한 걸로 유명하죠. 이게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에부터 게임 뛰시거나 오래전부터 이쪽 계통에 계시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레플리카가 더 선명합니다. 원래. 자, 우선 그 드라군오프가 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드라군오프를 전에 이 위 거를 리뷰할 때 실총에 대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드라군오프 저격총이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만들어진 총인데요. 1958년부터 1963년까지 해서 개발이 완료된 거고 실제로 1963년부터 실제로 보급이 되기 시작한 그런 저격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셀렉터가 있어요. 그래서 단발식이고요. 보통 우리가 그 스나이퍼건, 즉 저격총이라 그러면 볼트액션식이 많죠. 볼트액션식이 아무래도 그 정밀도가 높기 때문에 쐈을 때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걸 보통 쓰게 돼 있는데 실제로 얘는 반자동입니다. 그러니까 쏘고 나면 가스화부에서 후퇴되고 자동으로 장전이 되는 방식을 반자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미군에는 M110, 미 육군에는 M110 저격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자동 저격총이죠. 이런 것들은 실제로 그 독립적으로 스나이퍼로서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주로 보병하고 세트를 이뤄서 움직이는
그 보병 지원, 보병 지정 저격수? 뭐 이렇게 DMR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DMR 계열입니다. 그래서 보병대에 일종의 스나이퍼를 한 명 내지 두 명씩 이렇게 세트로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맞춰주는 그런 총에 속하는 게 바로 얘입니다. 실제로 얘 같은 경우는 뭐 애지간하게 좀 교육받으면 800m 정도는 가뿐히 맞출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실제 기록에 의하면. 그리고 최대 기록은 지금 1350m로 나와 있어요. 체첸 전쟁 때인가 뭐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350m를 맞췄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야, 이게 뭐 대단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반자동 저격총이 일반적인 볼트 액션식에 비해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한 집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보통 우리가 이제 스나이퍼건에는 그 같은 7.62mm 계열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7.62mm의 직경이 같은 탄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매치탄들을 많이 쓰거든요. 매치 그레이드 탄이라 해서 실제로 이제 본인한테 맞도록 작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맞춘 탄들을 많이 쓰는데, 이게 고급탄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소총 부대에서는 이 고급탄을 쓰지는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집탄성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탄성 같은 경우는 기록에 의하면 보통 그냥 일반 탄을 쓰면 투모어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투모어면 사실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굉장히 좀 떨어지는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비교를 하자면 이걸 매치 그레이드 탄을 쓰게 되면 그 드라곤호프가 1.24에서 1.04 모어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밀한 거예요. 1.04까지 가면 굉장한 겁니다, 사실. 비교를 하자면 미군의 그 M24 같은 경우에 그 보통 집탄율이 1.18 모어입니다. 네, 그런데 그거하고 거의 유사한 계열까지 가고 있죠. 1.24에서 1.04니까. 그 다음에 M110 같은 경우에 1.27 모아가 나온다고 해요. M110이 이제 반자동이잖아요. 근데 1.27 모아니까 그 매치 그레이드 탄을 썼을 때 드라곤호프가 1.24니까 1.24에서 1.04니까 훨씬 더 드라곤호프가 명중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드라곤호프는 정확한 명칭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적어왔습니다. 이게 전 러시아를 할 줄 몰라서 스나이페 르스카야 빈토브카 드라구노바. 이게 무슨 말이야? 러시아인 같아요? 제가 말하는 게. 그래서 줄여서 SVD, SVD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작한 사람의 이름을 보통 붙이는 거죠. 칼리시노프 AK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붙이는 것처럼 동일하죠.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보병 집단, 그러니까 일개 뭐 소대라든가 일개 분대라든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거기에 이제 그 지원, 저격수로 나가는 그런 총이다 보니까 실제로 착검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병전도 그냥 육박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소총 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독특하죠. 착검까지 된다는 게 스나이퍼건의 가스 피스톤 방식이 쇼트 스트로크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앞쪽에 가스가 나가잖아요. 쏘고 나면, 탄이 나가고 나면 가스가 올라가서, 보통 M4도 그렇죠. 올라간 다음에 뒤로 밀어주는 거잖아요. 가스 압으로 직접 볼트 캐리어 밀어주는데, 얘는 올라가서 위에 발을 팍 쳐주고요. 발을 팍 쳐주면, 살짝 쳐주면 얘도 뒤쪽에 있는 바 부분이 팍 치면 볼트 캐리어가 뒤로 밀리는 건데, 볼트 캐리어가 풀로 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로 밀리면 풀 스트로크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뒤로 끝까지 쫙 밀어주는 거. 그냥 예를 들면 가스 압으로 밀어주든 아니면 바로 밀어주든 간에 바로 끝까지 저 뒤에까지 가서 장전이 돼야 된다면 뒤에까지 볼트 캐리어 끝까지 쭉 밀어주면 우리가 풀 스트로크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런 거요. 이렇게 잽으로 치듯이 볼트 캐리어를 툭 쳐주고요. 그러면 나머지 가는 거는 관성으로 가는 거예요. 뒤로 쭉. 예,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쇼트 스트로크라고 얘기합니다. 쇼트 스트로크 방식이라고 하는데 퉁 쳐주는 거죠. 이러면 사실 좀 문제가 뭐냐면 볼트 캐리어를 끝까지 꾹 밀어주는 방식은 이물질이 끼면 그냥 어차피 피스톤으로 미는 힘으로 그냥 꽉 밀면 돼요. 그러니까 걸려도 뭐 모래 같은 거 걸려도 이렇게 꽉 밀고 나가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쇼트 스트로크는 툭 치다가 한 번만 툭 쳐주고 나머지는 관성이니까 가다가 이물질이 있으면 덜 가게 돼요. 그러면 장전이 덜 되겠죠. 이 고장의 확률이 조금 높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총에서는 관계가 없어요. 우린 방식이 다르니까. 우린 쇼트 스트로크도 아니죠. 우리에서 쇼트 스트로크, 풀 스트로크는 우리 총에서는 보통 볼트 캐리어가 뒤까지 끝까지 가냐, 실무처럼, 아니면 가다가 중간에서 짧게 움직이냐. 왜냐면 우리 총에서 쇼트 스트로크는
연사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만큼 가야 되는데 요만큼만 가게 만드는 걸 쇼트 스트로크이라고 말합니다. 실총에서의 의미와 다르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 실물처럼 예를 들면 작동 속도가 늦춰지더라도 실물이 볼트 캐리어가 여기까지 간다면 여기까지 최대한 움직이도록 실제 움직이는 것만큼 움직이도록 만든 것이 풀 스트로크 버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의미가 달라요. 예, 실총에서의 의미하고. 그 부분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모델이 이거에 변형된 모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고요. 실제로 북한에서도 쓰고 있죠. 북한 같은 경우에 보통 얘기하는 게 뭐더라? 7,8식 저격 보총? 네, 이름이 좀 어려워요. 7,8식 저격 보총. 보총이 소총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드라곤오프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실은 이건 드라곤오프는 아니에요. 드라곤오프는 아니고, 이거는 루마니아제의 PK인가? 뭐, 그거 복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의 드라곤오프를 카피한 건 아니에요.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좀 신형으로 많이 개량돼서 그 현대화된 것이 바로 SVCH라는 건데, 이 추카빈이라는, 예, 사람이 개발한 그 SVCH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완전히 이게 드라곤오프가 아니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 보시면 이게 드라곤오프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뭐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딱 봤을 때 이 무슨 드라곤오프야? 이렇게 껍벅껍벅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총입니다. 완전히 변형이 돼 있죠. 근데 어찌 보면 또 비슷해요. 아는 사람이 보면 베이스를 드라곤오프 자체를 베이스로 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제품화시킨 회사들은 굉장히 많아요. 국내에서는 아토즈 카고라는 부산의 회사에서 만든 적이 있었고요. 그 에어코킹 방식으로 만들었었죠. 잘 아시겠습니다만 약간의 좀 문제가 있었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국내에서 그 SVD를 최초로 만들었다는데 굉장한, 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현재는 활동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생산은 안 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 다음 ANK, 뭐 미님이라든가 M60을 만들었던 ANK라는 중국의 회사에서 만들었고, 킹암스,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에 이노카츠는 뭐 아시죠? 그 실물하고 유사한 그런 재질로 만드는 걸로 유명한 이노카츠, 그 다음 리얼 스워드, RS, 그 다음에 심지어 진공, 심하죠? 그래서 진공에서도 만들었었고요. 되게 재밌는 것이 일단 아까 말씀드린 스코프입니다. 이 스코프가 바로 총에서의 이 총을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백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코프가 바로 얘입니다. 네, 박스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트 구성에 보시면 이 전용 스코프하고 그 다음에 후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후드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요게 또 연결이 돼야 또 완성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재현되어 있고요. 당연히 국내에 수입된 거라서 국내 규정에 맞도록 0점 조절 장치는 변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제품의 반품이나 교환, 환불은 안 되고요. 이건 국내 규정에 맞춘 거라서 0점 조정이 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은 굉장히 선명하고 되게 웃긴 건, 예, 이렇게 스코프의 연장 후드까지 재현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아이피스를 여기다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스코프의 십자선의 모양은 실물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 꺽쇠만 하나 빠진 정도? 네. 근데 이게 꺽쇠가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3개가 정상인지 4개가 정상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재현도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게 이 PSO-1이라는 스코프인데요. 얘는 4배율 전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배율 조정기 어디 있어요? 이런 질문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원래 4배율 고정입니다. 얘는. 물론 이거 말고 이 모델하고 유사한 모델인 7배율짜리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최근에 러시아에서는 위에 피카티니 레일을 달아서 이제 이런 스코프가 아닌, 전용 스코프가 아닌 걸 달아서 쓰기도 해요. 하지만 여전히 영화상이라든가 게임상에서는 이 PSO-1 요 스코프가 당연히 등장하죠. 얘가 백미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독특한 스코프인데, 얘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여기 스위치가 있습니다. 요 스위치를 키면 현재 얘도 마찬가지로 빨간 색깔의 불이 들어옵니다. 오, 예. 네, 빨간 색깔로 불이 들어와요. 배터리를 이용해서 여기 배터리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건 뜯어보진 않았는데, 스위치가 이렇게 연결된 거 보서는 요거 스위치 요 전선 끊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끊어지면 작동 안 되고요. 저희가 수리 못 해요. PSO-1 스코프는 독특한 특징이 왼쪽에 보면 눈금이 있어요. 2, 4, 6, 8, 10 이렇게 눈금이 있는데, 왼쪽 좌하단에 그 좌하단에 있는 그 눈금이요,
사람의 신장을 170cm로 봤을 때 그걸 맞춰가지고 거리를 지금 현재 이 타겟의 거리가 몇 메타이구나 이걸 맞출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거리 측정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전용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옆에 스코프는 옆에 점은 뭐고 도대체 십자수는 뭐고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물론 아래 꺽쇠는 거리에 따라서 이제 탄이 떨어지는 그 수정치를 나타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러시아제 총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스코프에 이렇게 꺽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 아주 재현 잘 돼 있어요. 아이피스까지 끼면, 예, 요걸 아이피스라 그러거든요. 요거를. 저도 이건 어떻게 끼는지 장착을 안 해봤는데, 요거 아마 풀러내고 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전용 스코프가 있다는 게 아주 특징인데, 얘가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이게 보시면 장착할 때 피카티니 레일처럼 위에 이렇게 딱 수직으로 수평으로 얹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좌측에서 이렇게 끼워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얘를 이렇게 풀어준 다음에 이걸 얹어서 좌측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끼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끼웠을 때 실총도 얘가 약간 좌측으로 틀어진다고 합니다. 처음 사신 분들 보면 가끔 보면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좌측으로 휘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게 아니라 원래 실물도 좌측에 걸쳐서 이렇게 뭐랄까 장착을 하기 때문에 실총의 스코프도 예, 살짝 좌측으로 기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원래 어쩔 수가 없다고 해요. 자료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르고 얘기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가끔 보면 이게 실물을 재현하기 위해서 그걸 그렇게 했는데 이거 불량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불량이라고 고집하시기 전에 자료를 좀 먼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그냥 불량이라고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심지어 타각 각인을 했는데 타각 각인에서 이렇게 울룩불룩 하다 보면 어떤 글자는 깊이 나오고요. 어떤 글자는 얇게 나오는 게 원래 실제 타각이거든요. 쿵 찍는 거다 보니까. 근데 이거 한쪽은 진하고 한쪽은 얕으니까 불량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실총도 그렇습니다. 타각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품을 직접 보면 우선 말씀드릴 건 제품의 표면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이제 질문하시는 것들이 요청하시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는데 대표님 제품 보낼 때 그 깔끔한 걸로 보내주세요. 그런데 사실 제품의 포장 상태를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냥 비닐봉투로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일부 스크래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뭐 긁힘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는 도장 불량, 이게 뭐 만드는데 완성도가 높은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위 것들은 도장 불량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용납한 수준의 제품들은 다 판매가 됩니다. 판매가 되고 뭐 너무 뭐 이렇게 쫙 긁혔다든가 이런 건 판매 못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용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난 민감하다 그러면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사실 방법이 없어요. 가스식으로 그 GBB로서 드라곤오프를 사시려면 위커밖에 없고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스크래치라든가 일부 도장 불량이라든가 긁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탄창 같은 경우는 뭐 SVD 형태의 그러니까 드라곤오프 전용 그 탄창이고요. 여기에 별도의 그 비비로더가 따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비로더가 별도로 포함되어 있고요. 요걸 이용해서 장전하시면 돼요. 장전하시면 되고 요걸 빼내시고 여기다 비비탄을 넣고 맞춰서 놓고 탁탁탁탁탁탁 치는 겁니다. 좀 이상하긴 해요. 그 다음에 부속이 이거 하나 들어있는데 요건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뭔지. 중요한 건 탄창 같은 경우에 여기에 그 공격발 장치가 있습니다. 뭐 잘 아시죠? 윗거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공격발 장치라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앞쪽으로 가 있으면 공탄일 때 멈추는 거고요. 뒤쪽으로 하면 공탄일 때 안 멈춥니다. 그러니까 공격발이 가능해요. 즉 탄창만 넣고 격발이 가능합니다. 그런 장치고요. 이거가 뒤로 가 있을 경우에는 공격발이 되기 때문에 탄이 다 떨어져도 멈추진 않겠죠. 가스는 여기다 주입하는 거고 동일하게 뭐 가스는 메인으로 그린가스를 사용하고요. 여름철에 그린가스만 쓰시면 조금 위험합니다. 제가 테스트 해본 바로는 전에 그 한정판 버전 그 리얼 스틸하고 리얼 우드로 되어 있던 제품에서 보니까 쐈을 때 반동 느끼면 좋은데 이 볼트 캐리어가 깨져버리더라고요. 뒷부분이. 그래서 그건 좀 주의하셔야 돼요. 여름에는 가능하면 좀 뭐랄까 노말가스에다 그린가스 섞어 쓰는 방법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여름이 너무 기온이 높으니까 겨울이나 가을에는 어쩔 수 없어요. 봄철이나 그린가스 풀로 써야지 간신히 작동될 겁니다.
좀 애먹게 움직여요. 보면 움직일 때 당연히 단발 온리입니다. 싱글 온리예요. 이거 연발은 어떻게 써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연발은 안 됩니다. 원래 실총에서도 연발되는 총이 있긴 해요. 드라곤오프 쳐놓고 아주 특이하게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드라곤오프는 원래 단발입니다. 그래서 파이어로 내리면 단발 발사가 되는 거고요. 내리고는 이렇게 뒤로 가죠. 뒤로 장전이 되죠. 그래서 장전되고 발사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오우, 해무 소리 죽이죠. 빡! 그럽니다. 이게 원래 이래요. 그 다음에 국내 규정상 이제 칼라파트하고 파워 제한장치 당연히 있고요. 파워 제한장치 볼트 캐리어 앞쪽에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 파워 제한장치 있으면 탄이 뭐 멀리 안 나가고 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 볼트 캐리어를 빼보기 위해서는 분해 레바를 먼저 빼셔야 돼요. 그래서 분해 레바를 요거를 내리면 이렇게 빠집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분해 레바를 그냥 가운데 헐거운데 놓으시면 안 돼요. 이 뒤로 완전히 옮겨서 이쪽에 홈이 있어요. 네, 요 뒤에 홈에다가 완벽하게 걸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분해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기 고정을 해 주셔야 돼요. 뒤를 열어서 분해해 주셔야 되고요. 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커버를 분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부속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뒤에 스페어 부속입니다. 이게 풀스트로크를 지원하는 부속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도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이건 빼지 마세요. 가능하면. 원래 전에 제품에서는 얘를 빼면 이 뒤까지 끝까지 가는 풀스트로크를 지원하는 거였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부속이 빠지니까 여기까지 가죠. 근데 부속이 들어가면 보세요. 부속이 들어가면 여기까지만 갑니다. 여기까지만. 그죠? 한계가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프, 요걸 빼면 풀이 지원이 되는데 이러면 아마 굉장히 느릴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도 지원되는지는 설명서에 안 써 있습니다. 근데 전에 한정판에서는 이걸 빼면 풀스트로크가 지원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가능하면 빼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볼트 캐리어를 분해하려면 얘를 빼야 되고요. 이게 아까 스페어 부속으로 들어있던 건데 요게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거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아마 파손되는 거 파손되면 교체하라고 들어있는 것 같아요. 스페어 부속으로 하나가 더. 그리고 맞춘 다음에 이렇게 드러내면 분해가 끝납니다. 되게 단순하죠? 이렇게. 그래서 쓰다 보면 그 전에 깨진 데가 어디였더라? 그 다른 거에서 깨졌을 때, 다른 제품에서 깨졌던 게 아마 이쪽이든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요 핀 부분인가 보다. 핀이 있는 부분이 보통 깨지니까. 그래서 요 부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볼트 캐리어 뭉치예요. 근데 굉장히 무거워요. 얘가 295g입니다. 이것만 295g이에요. 거의 300g이에요. 이거 굉장히 무거운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볼트 캐리어를 뒤로 미는데 힘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볼트 캐리어를 제대로 못 밀면 급탄도 안 되거든요. 급탄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급탄 불량이 나오거나 이럴 수 있어요. 압력이 낮을 때는 당연히. 어떤 분들 보면 이거 탄이 공급이 안 돼요. 근데 제대로 볼트 캐리어가 밀리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러면 당연히 안 됩니다. 호법 조절은 여기 다이얼로 하게 돼 있어서 좀 편리한 편이고요. 다만 뭐 호법이 안정적이진 않아요. 위 제품 특성상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 프론트 사이트의 그 높이 조절, 그러니까 업다운 조절이 얘로 가능한데요. 어차피 스코프 달 거라서 이건 스코프 없이 쓰는 경우가 없죠.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 사실 분해가요. 이 분해가 시어부 분해가 실총하고 동일하게 분해가 됩니다. 얘를 통째로 뺄 수가 있고요, 실제로. 근데 우리가 뭐 일부러 뺄 필요는 없으니까 안 빼는데 분해 방식도 아주 유사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제한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품의 안정성이라든가 집탄성 이런 부분은 기대하기가 좀 힘들어요. 위 제품 특성상. 자, 재조립하는 방법은 이 상태에서 먼저 볼트 캐리어를 먼저 넣어주시고요. 자, 볼트 캐리어 넣어주기 전에 파워 제한장치는 여기 로딩 노즈 입구 쪽에 있고요. 뒤부터 끼워 주셔야 돼요. 자꾸 하려니까 이렇게 끼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속이 먼저 들어가면 안 돼요. 이 부속이 먼저 들어가면 결합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충분히 밀어주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 부속 뒤에 그 풀스트로크를 제한해주는 이 부속 이렇게 껴주시고, 그 다음에 커버 껴주는데, 커버는 보시면 커버에 3개의 홈이 있습니다. 이 3개의 홈이 이 앞에 핸드가드 쪽에 3개의 홈에 맞아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이 프론트 사이트를 좀 높게 들어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 걸그적대요. 끼울 때.
그래서 이렇게 들어주신 다음에 한 손을 껴주시면 되는데, 우선 여기 스프링 먼저 껴줘야죠. 스프링 먼저 껴주고, 세 개의 홈을 맞춰주고, 예,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주시고요. 완전히 넣어준 상태에서 끼워준 다음에, 커버를 끼워준 다음에 레바를 올려서 이 위쪽에, 앞쪽에 걸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주시면 세팅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작동시켜 봐야 되겠죠? 네. 오, 세죠? 빡!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분해 조립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칙패드가, 별도의 칙패드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칙패드는 별도로 위에다가 결합해 주시면 돼요.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제품 안에. 자, 지금 충분히 보셨습니까? 아주 독특해요. 그리고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고요. 실제 총도 굉장히 구조가 단순합니다. 사실 단순하다는 건 기계적으로 고장날 확률이 적다는 거고요. 그만큼 전쟁 상황, 막 진흙탕 난장판에 비 오고 눈 오고 막 흙 튕기고 뭐 이런 상황에서 고장률이 적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물론 이제 하프스트로크 문제, 그러니까 하프스트로크래. 쇼스트로크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탄이 볼트 캐리어가 걸릴 가능성이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구조가 단순하니까 기계적으로 고장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보신 이 SVD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는 세트 구성입니다. 스코프 필수로 저희가 고정시켜 놨고요. 왜냐면 총 개수하고 맞췄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제품의 나머지 부분까지 모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이 나머지는 이제 참조하셔서 스코프 장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하시면 되겠고요. 뭐 이만한 제품에 이만한 가격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스코프 가격도 뭐 이 정도면 적당하고요. 그래서 제품 재밌게 사용하시고요. 무거워요. 이게 실총이 4.3kg거든요. 근데 얘도 이게 스코프 달면 꽤 무거울 것 같아요. 스코프가 무게가 있어서 스코프 달면 꽤 무거울 것 같습니다. 묵직함이나 뭐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SVD 드라곤우프를 하나 소유한다면 뭐 나쁘지 않은 그런 것 같아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 제품의 특성상 제품의 장고장률에 대한 어떤 보장? 장고장률이 없을 것 같다, 내구성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집탄성이 좋다, 이건 아니에요. 쏴봤는데 집탄성이 좋지 않아. 옛날에 200만 원짜리 뭐 이런 것도 쏴봤는데 집탄성은 아니에요. 저도 꿈을 꿨었거든요. 여기다가 스코프 얹고, 게임에서 내가 드라곤우프를 실제 스나이퍼처럼 러시아 저격수처럼 쏴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쏴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집탄성은 아예 잼병이에요. 먼 거리 쐈을 때. 그래서 그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연도는 좋잖아요. 그냥 뻑뻑뻑뻑뻑뻑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되고, 여름철에 어쨌든 압력을 너무 높게 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볼트 캐리어가 파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 유의하시고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말가스에다가 그린가스 좀 섞어 쓰는 방법으로 해서 그냥 재밌게 즐기십시오. 왜냐면 부속 수급이 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자주 나오는 총이 아니다 보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위에 SVD GBB 저격 소총에 대해서 아주 길게 리뷰해봤습니다. 자세히. 네. 지금까지 스마트모형 대표 서동욱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